LG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백소장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녹록치 않은 장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신고가 돌파로 인해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연속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도세와 원달러 환율이 1540원을 뚫는 등 증시를 짓누르는 매크로 변수들로 인해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 급락장세 만들면서 6월 첫 주를 마감시켰는데요. 이제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주말간 생각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채널들을 통해 시장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공포를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다음 주로 가면 좋을지 제 의견 공유해 드릴 거고요. 더불어 전체 증시의 조정 구간에서도 AI 인프라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LG전자가 왜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할 기준과 LG전자의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 15분 남짓의 영상 시간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특징을 좀 보면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외국인의 매도세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약 75조 원의 매도가 출회될 만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면 국장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팩트는요,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500조에 육박하거든요. 또 최근에 그렇게 들어온 자산들이 코스피가 무지하게 상승하니까 더 불어나게 됐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은 그렇게 팔아댔는데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외국인 매도 수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흐름을 보셔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팔았다고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렸거든요. 이게 말해주는 건 외국인의 매도가 국장의 펀더멘털 붕괴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기계적 프로그램 매도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성격이 크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증시를 압박하는 또 다른 중요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인데요. 금요일장에 1540원을 깨버린 원달러 환율의 상승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나 증시의 구조적인 위기가 아닌 여러 외부 변수들이 중첩된 이벤트성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발 영향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란 전장에서 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물가가 끌어올려지게 됐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등이 미친듯이 튀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와 유로화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 유가도 오른 데다가 오일을 사려면 원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결제를 해야 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달러를 찾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 지금의 유가 강세나 달러화 안정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안정은 미국-이란 전쟁이 종식되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이 정상화되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걱정과 금리 인상 걱정도 한시름 내려놓게 되는 거고 증시는 다시 상승각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당장 우려되는 건 맞지만 이것도 IMF 때처럼 경제 위기가 와서 오르는 게 아니다. 단발적인 이벤트성 상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달러 재투자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많이 냈는데 이것도 큰 매출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달러로 결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나라로 다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엔트로픽 같은 유망한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거거든요.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삼성과 한익 합산 90조가 넘어서 무시 못할 수준인데 이게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영향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증시 전반의 메이저 수급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다음 주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페이스X가 6월 12일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금요일 공모주 1차 청약 물량 3억 달러가 단 3분 만에 마감되는 등 열기가 엄청난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자금들이 이 대형 IPO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 이 영향으로 증시 수급 공백이 발생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증시는 올해 그 어느 나라 증시보다 과열돼서 엄청 오른 데다가
원화 가치는 낮아져서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메리트도 떨어지다 보니 증시도 단기적으로 하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 겁니다. 자, 6월달 일정 중에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중요 이벤트 하나 미리 알려드리면 6월 16일로 예정된 일본의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인데요. 2년 전에도 일본이 인상을 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언제였냐면 재작년인데 바로 이때입니다. 8월 초였는데 코스피가 막 10% 넘게 빠졌었죠. 아무튼 이게 또 한 번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긴 하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일본의 경우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서 너무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매크로 일정이 있다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증시에 단기 매크로 노이즈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원인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좀 해결되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출구 전략이 명확하진 않지만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봐야겠고, 우리 시장 상승의 본질인 AI 반도체와 인프라의 투자 사이클은 여러 소식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가 3월 기회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거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최고점 찍고 조정을 맞고 있는 LG전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영향선에 있기에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가 다시 접근해야 하는 기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LG전자가 더 갈 수 있는 근거로서 피지컬 AI 엔비디아 협력 말고도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LG전자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 플러스로 상향 조정 발표했는데, 이건 시가총액 규모가 월등히 큰 테슬라나 인텔에 부여받은 BBB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라는 말씀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죠. 등급 상향의 핵심 근거는 전통 가전 사업을 넘어서 완벽한 B2B 중심의 체질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는데, LG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세부적인 근거를 짚어드리면, 생활 가전에서의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북미 등의 판매율이 높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TV 사업을 담당하는 MS 사업본부의 웹 OS 플랫폼과 구독 매출 역시 두 자릿수의 연평균 성장률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B2B향 체질 개선의 근거로 북미 데이터 센터향 냉각 솔루션 수주의 확대와 전장 사업에서의 100조가 넘는 높은 수주 잔고,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피지컬 AI 로봇과 액추에이터 부품 사업의 본격화 등 AI 인프라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획대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은 주가가 뜨기 전 9배 수준에서 현재 조정받은 위치상 24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통 가전기업 기준으로는 결코 낮지 않은 위치까지 밸류가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제 LG전자를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AI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로봇 사업의 본격화가 시작되면 로봇 성장주의 밸류도 끌어와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40-50배 수준 PER 이상으로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LG전자의 주가를 보면요.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 이후에 6월 첫째 주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대량 매도가 터져나오면서 주봉상 윗골이 길게 되면서 최고점 대비 35%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들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드립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외국인 기관 물량을 다 받아준 건데, 우리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뜨기 전에 사시고요. 이런 구간에서 막 올라타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 하락세 진정되는 타이밍을 찾아서 공략해야겠고, 지금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이평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5주선 닿는 구간인 25만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급하게 내려오긴 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매도세는요, 우리 증시나 LG전자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객관적인 펀더멘털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확대되면서 다시 반등 추세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G전자 차트 보시면 주가 상승 과정에서 급격한 급등락이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닌데, 제가 구독해주시는 LG전자 주주분들 대상으로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 것도 있지만 최근 한 달 것만 보여드리면, 제가 5월 15일 최고점 갈 때까지 홀딩 전략 드렸고 이후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만 해도 워낙 많이 오른 고점이니까 갑작스럽게 등장한 주가의 큰 흔들림에 야, LG전자가 이만큼 갔으면 됐지 하고 다 정리해버린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 구간에서 24만원과 23만원 단기 익절가 설정해드리면서 매도 대응 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저는 끝이 아니라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20일 이날에 이 저점 아래꼬리 지점에서 18만원 재매수 사인 드리면서 다시 비중 채워가실 수 있게 도움 드렸습니다. 이때도 이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졌던 구간이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후에 주가 다시 고점 갱신해주면서 상승했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매매 전략대로 하셨다면 확실하게 최고점까지 홀딩하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죠. 제가 6월 2일 최고가 찍은 이날에도 LG전자 솔루션 받으시는 분들께 장 시작 전 45만원 절반 이상 매도와 40만원 익절 사인을 드리면서 최고점 영역에서 완벽하게 매도 대응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유튜브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LG전자 5배 갈 거다라고 아주 도배를 해놨거든요. 제가 작년 9만원 이하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 냉각과 로봇 대표주들의 PER과 LG전자의 실행 단계로 미뤄봤을 때 한 차례 강세 나오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의 맥시멈을 이 45만원 즈음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가 맞췄으니까 나 대단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LG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고요. 제가 예상한 속도와는 다르게 그 타이밍이 빨리 온 건 맞아요. 저도 이렇게나 빠르게 제가 예상한 구간까지 올라오리라 생각은 못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LG전자로의 집중도가 엄청 크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45만원 돌파 나와준 이후에 미련 없이 그동안 끌고 가던 비중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작년부터 제 영상 보고 매수하셔서 저의 전략대로 끌고 오신 분들은 좋기 4배에서 5배 수익은 챙기셨을 겁니다. 전략 참고하시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야, 그럼 이제 LG전자는 다 던지고 끝낸 거냐 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고요. LG전자는 앞으로 그려질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보여줄 행보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실적 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께 제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고점 구간에서 매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셨으면 대응같이 해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등락폭은 다소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재차 상승각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LG전자 다시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키워갈 맥점이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그 타이밍 포착되는 즉시 다시 지체 없이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신청하셔서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LG전자도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쉬어갈 때 지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어가는 수급 보면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코스닥 차트 보셔도 지금 작년 초부터 이어져온 추세선 하단 구간을 정확히 찍고 올려주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코스닥에서 키맞추기 반등 흐름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스피에서 나간 외국인들은 코스닥 매집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도 여기에 편승해서 재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별해놓은 종목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 금요일장 다 빠질 때에도 외인기관 수급 동반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주가 다 올라가서 떠있는 자리가 아닌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위치의 종목이라서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신청해주시면 LG전자 앞으로의 매매 전략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탑픽 종목도 월요일 오전 시간에 무조건 발송드릴 테니까요. 또 수익 만드시는데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신청하고 받아본다고 비용 드시는 거 일절 없고요. 구독만 꼭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부담없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됐다 하시면 아직 제 유튜브가 커가는 중이라 멤버십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하게 됐을 때 많이들 신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저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시고 최종 결정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잠시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신청 링크 달아놓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링크 터치하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링크로 신청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번호로 남겨놨으니까 LG전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락 조정 구간에서도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최고점 구간 수익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발생할 변동성 구간에서도 제가 최적의 매매 타이밍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분석을 통해서 제 투자 인사이트 모두 꺼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만 해주시면 받을 수 있는 저 백소장의 솔루션도 많이들 신청하셔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지금의 변동성 시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줄이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